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우리나라가 뜨거웠을 때, 열광했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1945년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생존자 단체, 정확히는요 원폭 생존자 입장에서 핵무기 폐기 운동을 하는 단체가 올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80년 가까이 원폭 피해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심진태 지부장, 합천평화의 집 이남재 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줄여서 피단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지부장님, 일본에서 수상한 거잖아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원폭 피해자는 노벨 소송보다 핵무기 금지에 대한 그런 상은 상당히 중요한 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조금 한국 원폭 피해자로서는 좀 안 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일본은 전쟁한 나라입니다. 전쟁한 나라, 우리나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받아도 서운치 않아요. 그런데 왜 일본이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는 뭘 했는지, 그것이 좀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예. 전범국 때문에 강제징용이 됐고 거기서 무방비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있는데 지금 이 일은 집중 조명이 되지는 못하고 일본의 수상, 요 정도로만 점철되기에는 분명 아쉬운 대목이 원장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일명 이제 약칭 일본 피단협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마키 대표도 밝혔듯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 이제 저희들도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벨 위원회가 정말 그 육체적 그런 고통, 그런 아픈 기억을 정말 평화적 노력으로 살려낸 모든 피폭자들을 기린다라고 예.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것은 단순하게 일본 피폭자 단체만 주는 상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게 현재도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피폭자들에게 주는 상이다. 예. 또 그러면서 또 수상 배경으로는 현재 세계 각국이 어느 때보다 좀 핵전쟁의 위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가 정말 지금껏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그런 살상 무기인데요. 이것이 대를 이어서 고통을 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지구촌 시민사회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우리 피해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고요. 우리나라 원폭 피해자가 지금 얼마나 생존해 계시죠? 지금 현재 생존자가 1662명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평균 연령이 66세입니다. 1년에 100에서 한 200명 정도 돌아가시고 있지요. 예. 지금은 아주 기력도 없고 현재 봐서는 아주 참 이 연세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계속 돌아가시니까 예. 좀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도내에는 500여 명 계시고 그리고 합천에 250여 명 그렇습니다. 생존해 계시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건강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심진태 지부장께서는 일본 태생으로 들었습니다. 예, 부모님께서는 또 합천이시잖아요. 예, 저는 이제 합천에서 대대로 이어 살았지요. 살았는데 이제 1939년에 이 강제징용 동령이 내렸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강제징용으로 아버님이 가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버님은 일본에 징용을 갔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소탈 작전에 의해서 모든 생산품을 다 모조리 다 뺏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징용은 갔지만 해도 일본은 제국주의가 돼서 배급제도가 됐어요. 배급제도는 굶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먼저 연락을 해서 오게 하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출생을 한 거죠. 그 출생 연도가 1943년. 네, 저는 1943년 1월 9일이 정확한 날짜입니다. 그러면 2년 뒤쯤에 터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피폭이 됐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해방이 돼서 귀국길에 올랐는데 대한민국 돌아온 이후에도 역경은 계속됐다고 들었습니다. 피폭 후유증도 있었을 거고요.
그 뭐 참 얘기를 다 못합니다. 우리 예.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이 합천은 원폭 폐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니까 다 죽은 줄만 가족들 알았는데 예. 그래도 생존자가 살아서 이제 고향을 찾아왔잖아요. 예. 찾아와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3일도 안 가서 합천의 원폭 폐자들은 우한동포예요. 우한이라는 건 말입니까? 예. 뭐냐면 근심환자 버두채 가지고 예. 우한동포가 된 거예요. 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적은 식량을 가지고 나눠 먹으니까 민생고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러니까 이 가족 관계도 잘 안 되지는 거지요. 그리고 또 빈손으로 왔으니까 집도 없잖아요. 예.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고충 우리 원폭 폐전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까지도 병고에 시달려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식량이 없어서 동사들 못 지니까 또 가난에 시달려야 되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원폭 폐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인데 피폭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았던 당시였군요. 우리 원폭 폐자들은 시선이 안 꼽았지요. 왜냐하면은 원폭 폐자는 유전성이 있다는 설이 있어가지고 예. 솔직해서 피폭자를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결혼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냉대를 누가 줘서가 아니고 자신적으로도 받아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은 피폭자는 첫째 가난하게 살 분들 몸이 건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2세나 3세가 또 어렵게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예.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진 자나 학식을 가진 자는 원폭 원자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원폭에 등록을 안 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남재 원장님, 실제로 지금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후손들도 이런 고통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국가인권위가 이제 인도주 실천 의사협의회 의뢰해서 예. 처음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 2세 건강 실태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이제 사실 그러한 배경에는 그 초대 한국 원폭 2세 환우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피해자 단체가 있는데 고 김영률 씨가 그걸 처음으로 이제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인보다 질병 발병률이 예. 3.4배에서 89배가 높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즉 모든 질환, 예컨대 암을 비롯해서 뭐 피부 질환, 각종 질환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뭐 국가적인 정부 정책적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 당시 조사 보고서에도 분명하게 국가는 이 유전적 질환의 개연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예. 그 규명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 전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많이 늦었습니다만 지난 2016년에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 바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별법에서요,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 맹점이 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6년도 이제 5월 29일 날 이제 19대 국회 마지막 날 이제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피폭을 당하면 그것이 당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2세, 3세, 이제 4세까지 있습니다는 후대까지 그런 불필요한 고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데 그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그 특별법에는 1세에 한해서만 법적 피해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손은 법적 피해자 지위를 못 받는 거군요.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피해자 입증을 위해서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런데 이 예. 원폭 특별법으로 하는 건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행정적으로 되지면 특별법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인데 예. 되는데 안 되니까 특별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 국회도 법안을 내면은 예. 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 위원님들이 원자폭탄 피해자를 모르잖아요. 그저 일본서 원폭, 미국에서 원폭을 일본에 토해서 해방됐다. 예. 예.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딱 그 정도까지. 예. 예. 한국의 원폭 피해자 몇 명이 있다는 그조차도 모르니까 이런 특별법이 낼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 아무 조항 없는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고 14조에 한 가지 있는 건 만약에 우리 원폭 피해자들이 위령시설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강제성이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 지방 자체에서 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이것뿐이에요. 그건 전부 알맹이 없는 그런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법에 예, 개정안이 또 공동 발의됐습니다만 예, 무산이 됐고요. 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장님? 특히나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이 피폭자로 증명을 받으려면 예. 직접 피해자가 일본에 가서 우리 예. 그때 당시 살았던 한국인 두 분과 일본인 한 분의 실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운을 띄웠던 게 그 내용인데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 불가능하죠. 예. 더구나 현재 뭐 살아계신 분들도 거의 희박하거니와 예. 더구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어렵게 그 가는 것도 힘들고 예. 설사 갔다 하더라도 제대로 일본어도 구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이 온전하게 남아있지도 않았는데 그걸 예.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건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앞서 특별법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0대 21대 국회에서 공동 발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야 통해서 폐기가 됐고 그때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원폭 피해가 대물림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아직 후손들에게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그 원폭 피해자로서 너무나 화나는 일이지요. 지금 내년이면 80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내용을 모른다 국가가. 이거는 국가가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되고 바로 실태 조사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과연 피폭자가 몇 명인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지금 80년 지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국가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자 보상이 딱 할 때 과연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원폭 피해자들도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도 한 집안 식구도 풍기박산에 대해서 한 지역에서 피폭탄을 안 당하고 예. 분산됐는데 이러한 것은 국가가 늦어도 너무 늦었지요. 그런데 공감이 되는 게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공감이 되는 게 최근 뉴스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추모 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 결과가 최근 나왔고 내년 하반기 착공 계획. 그러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추모 시설 하나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참 정말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있는 그나마 유령각도 예. 당시 1997년에 이제 일본의 종교 단체인 태양회라고 하는 데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어졌습니다. 우리 측에서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예.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인권 부분을 향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당연한 어떤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80년이 다 되도록 유령각 하나 예. 세우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피폭자들 특히 2세 3세로 이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지금도 지금 방치하고 있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규명을 하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의학적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라. 어떻게 합니까? 과연 그 아픈 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정부가 먼저 선 지원하고 정부가 그런 의학적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걸 정부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도 정부는 그 입장이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예. 자, 이 가운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토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2026년 내후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원폭 국제민중 법정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법정에 이제 원고로 참여하시는 지부장님께서 좀 어떤 법정인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거 민중법전을 기가 막힐 일이지요. 우리가 개인이 왜 민중법전을 해야 됩니까? 국가 산들 왜 해야 되냐면은 예. 피해자는 데는 가해자가 없단 말입니다. 가해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한 일본 나라에도 원폭 사과도 피해가 한 번 있고. 예. 안 하고 예. 원폭을 통한 미국도 아무런 사과도 없잖아요. 있고. 그러면은 전 세계가 지금 핵무기 판이에요. 그리고 NPT가 조직되어 있지만 NPT가 조직되고 사실은 핵무기가 뿌렸습니까? 좋습니까? 이란이나 북한이 더 뿌렸잖아요. 그럼 NPT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가해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지구상에 원폭은 절대적으로 투하돼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원폭을 투하를
하기 전에 고철로 만들어야 된다. 고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중법정에 들어가서 가해자를 찾아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민중법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 관계에서 이제 벌써 마무리 말씀으로 두 분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80년이 넘은 세월 동안에 피해자들은 계속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세월이 흐르면서 목소리가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후손들은 앞으로 피해가 끝이 아닙니다. 또 계속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국가가 그냥 감내하세요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형국이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으로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더 늦기 전에 이뤄내고 싶다는 바람 마무리 말씀 듣겠는데요. 먼저 원장님 30초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포 피해자는 우리 사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분들입니다. 즉 이 고통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후대까지 아주 천연과 같은 그런 질환을 고통을 안으면서도 그걸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만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역사적 사실들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을 구술하고 녹취하고 해서 이걸 후대에 알려서 향후 어떤 세계 기록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지금 정부라든지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절실합니다. 심진태 지부장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국가가 무정하지. 왜냐하면은 1965년에 한일 수교를 했잖아요. 거기서 유상 무상 5억 불로 가지고 대표적으로 판결을 찍고 다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자립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인을 돌려줄 때가 됐어요. 왜 주인을 안 돌려주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음에 두 분 모시고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